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미국의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진으로 1,0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타이완에서는 밤샘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타이완 반도체 업체 TSMC가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혀 반도체 시장에 영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노인 10명 중 6명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가구당 중위소득은 45,544달러로 미 전체 노인의 소득 72,000달러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단체 대표와 만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나온 대통령실과 전공의 단체 입장은 온도차가 컸습니다. 총선 여론조사 결과 거대 양당의 지지도는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은 초접전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주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최근 구호단체를 잘못 공격해 7명을 숨지게 한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막을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을 지지해온 미국의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민 등 구호단체 직원 7명이 이스라엘의 오폭으로 숨진 지 사흘 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전화 통화했습니다. 30분간 이어진 대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오폭과 가자 지구의 전반적인 인도주의적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간인 피해와 인도적 고통, 구호 활동과 안전을 해결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신속히 내놓지 않으면 전폭적인 지원을 유지해온 미국의 정책을 바꿀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He made clear that U.S. policy with respect to Gaza will be determined by our assessment of Israel's immediate action on these steps. 이스라엘이 몇 시간 혹은 며칠 안에 조치를 내놓길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즉각 휴전과 함께 인질 석방을 위해 실무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기 등 이스라엘 지원을 보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미국의 정책은 이스라엘 하기에 달렸다며 가능성을 닫지 않았습니다. Quite frankly, laid out as is clear in the readout that we are willing to reconsider our own policy approaches here. 최후 통첩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백악관은 직접적이고 사무적이며 전문적 대화였다고 답했습니다. 미국과의 마찰도 불사해온 이스라엘이 무기 지원 중단 카드까지 꺼댄 미국에게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25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 발생한 대만에서는 오늘 새벽까지도 밤샘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10명이 됐고 부상자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화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건물 옆에서 주민들이 아슬아슬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롄 당국은 이틀 밤을 새며 이어진 구조 작업으로
화롄 시내에 매몰됐던 시민들은 모두 구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허런, 허핑 등 화롄현 인근 광산 지역에 고립됐던 87명 중 64명과 산사태로 고속도로에서 고립됐던 외국인 관광객 8명도 무사히 안전지대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705명이 산속 등에 고립돼 있고 11명은 실종 상태라고 화롄 당국은 밝혔습니다. 험준한 지형 탓에 구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롄에서는 어제까지 크고 작은 여진이 300여 차례 이어졌는데 앞으로 사나흘 안에 규모 6.5에서 7 사이의 강한 여진이 또 닥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으로 사망자는 10명으로 늘어났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달합니다. 조업 중단과 웨이퍼 손상 등으로 800억 원대 손해를 본 세계 1위 반도체 수탁 생산업체 TSMC도 생산 재개가 예상보다 늦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공장 설비의 80% 이상이 복구됐다면서도 지진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면서 일부 라인의 생산 재개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11.5% 올라 매일이 사상 최고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뿐 아니라 뉴욕 증시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건지 유덕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연일 오르는 건 계속된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에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달러를 팔고 금을 대거 사들이는 등 수요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상 안전자산이 오르면 내려야 할 위험자산도 이례적으로 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미국 나스닥은 10%, 일본 니케이 19%, 우리 코스피도 상승하는 등 주요국 증시는 연일 오름세에다 달러 기준 50% 급등한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도 동반 상승세입니다. 모든 자산이 오르는 이른바 에브리띵 랠리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물론 AI 열풍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등 각각의 자산마다 상승 동력이 있지만 결국 시장에 깔린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올해 안에 최소 3회의 기준금리 인하를 연준 위원들이 전망을 그래서 이런 에브리띵 랠리 현상은 올해 안에 상당히 유효할 것이다. 설령 인플레이션이 조금 반등하더라도 미국이 금리 인하 일정은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금리 인하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자체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산 가격 자체를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을 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금도 일부분 이제 편승을 해서 올랐다라고 좀. 이러다 보니 주요 은행의 3%대 금리 예적금에서는 한 달 새 15조 원이나 빠져나가는 등 더 공격적인 수익 추구 쪽으로 시장 자금이 확연히 쏠리는 모습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파워볼 복권 1등 당첨자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어제 추첨해서 6자리를 모두 맞춘 1등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은 12억 달러를 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복권 역사상 8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대신 파워볼 넘버를 제외한 나머지 5자리를 맞춘 2등 복권은 캘리포니아주와 메릴랜드 그리고 뉴저지주 등 모두 7개 주에서 9장이 판매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2등 복권은 샌디마스와 옥스나드시에서 판매됐으며 이들은 각각 162만 2,808달러의 당첨금을 받게 됩니다. 12억 3천만 달러를 거머쥘 행운의 당첨자는 오는 토요일 저녁 발표됩니다. 네,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피해가 올 여름 더 커질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동부 해안을 강타하는 허리케인, 이 태풍의 수가 올해 더 많아지고 위력은 더욱 강력할 것으로 관측됐는데요. 카테고리 3 이상의 메이저급 태풍만 5개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뉴저지 등 북동부 22개 주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샌디. 당시 수많은 상업용 건물들과 주택이 파손되는 등 피해액이 무려 820억 달러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기후변화로 인해 엄청난 태풍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콜로라도 주립대는 올해 허리케인 시즌
모두 11개의 허리케인이 동부 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더구나 캐테고리 3 이상 되는 메이저급 태풍의 수도 5개로 전망했습니다. 대서양에서 평균적으로 7개의 허리케인에 3개 정도가 메이저급인 것에 비해 훨씬 큰 규모로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상학자들은 올여름 대규모 허리케인 발생의 원인으로 라니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라니나가 제트기류를 북쪽으로 밀어내면서 바람이 감소하면 더 많은 폭풍이 생성되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콜로라도 주립대는 6월과 7월 그리고 8월에 허리케인 시즌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SBS 전영웅입니다. 유럽에서 펜타닐보다 40배 강한 중국산 불법 제조 마약이 확산되고 있어 미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자선단체 거리의 교회를 운영하는 믹 플레밍 목사는 마약 니타젠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최근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타젠은 지난 1950년대 스위스 제약회사 시바에서 진통제로 개발했지만 과다 복용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 출시되진 않았습니다. 니타젠은 펜타닐의 최대 40배, 모르핀보다 최대 1000배 강력한 것으로 전해져 프랑켄슈타인 마약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전에 필라델피아와 포틀랜드 등에 이미 퍼져 지역을 황폐화시킨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해 미국에도 다시 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플레밍 목사는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미국에 사는 한인 노인 10명 중 6명이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비영리 봉사단체인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공개한 미주 한인 노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노인 10명 중 6명은 주거비와 식비, 그리고 의료비 지출과 같은 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65세 이상 LA 지역 한인 노인의 빈곤율은 11.8%였으며 한인 가구당 중위소득은 45,44달러였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노인의 평균 가구당 중위소득인 72,000달러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또 한인 노인 중 절반이 넘는 57.7%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반 노인 29.7%, 아시안 노인 34%보다 역시 훨씬 높은 비중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LA와 샌프란시스코, 뉴욕과 워싱턴 DC 등 미국 내 7개 한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한인 남녀 819명이 참여했습니다. LA에 위치한 한 현금 보관소에서 약 3천만 달러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도단이 건물 지붕을 뚫고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을 탈취한 건데 LA 지역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절도 사건입니다. 보도에 하주은 기자입니다. LA 실마 지역에 위치한 한 현금 보관소입니다. 건물의 한쪽 벽면이 나무 합판으로 가려져 있고 바닥에는 부서진 건물 잔해가 가득합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4시 반쯤 이곳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Officers received a radio call on Sunday, March 31st in the 15600 block of Roxford Street at around 4:30 a.m. 절도단이 훔친 금액은 무려 3천만 달러. 지붕을 뚫고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알림 경보가 울리지 않았고 침입 흔적도 거의 남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지역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절도 사건에 LA 경찰국은 FBI와 합동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All we're saying is that it's a joint investigation between LAPD and the FBI. 수사 당국은 수법이 매우 정교하다며 숙련된 일당의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에 대한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지난달 한인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주 애난데일에서 50대 한인 업주가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업소에 침입한 연쇄 성폭행범이었습니다. 애난데일 경찰국은 지난달 20일 24세 히스패닉 용의자가 59세 한인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에 3차례의 시도 끝에 강제로 들어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용의자가 주의가 산만해졌을 때 도망쳐 인근 비즈니스에 들어가 911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해당 용의자가 북버지니아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발생한 2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와 동일 인물인 것을 파악하고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24살의 케빈 로페즈 알탄으로 3건의 강간과 절도 등 총 10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한국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단체 대표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끝난 뒤 나온 대통령실과 전공의 단체의 입장은 온도차가 컸습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 45일 만에 전공의 단체 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 동안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박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고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만남에 혼자 나온 박 위원장은 지난 2월 20일 발표한 7대 요구사항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협의 7대 요구사항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계획 전면 백지화, 업무 개시명령 전면 철회와 정식 사과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만남 직후 설명 자료를 배포했는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전공의 간 대화 단절 상황은 해소가 됐다며 전공의들의 요구에 대해선 향후 구성될 사회적 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대통령실이 시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뒤 전공의 단체 대표는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가 없다는 짧은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대통령과 대화에서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면담 뒤 2시간쯤 지난 시점에 자신의 SNS에 남긴 문장입니다. 박단 위원장은 대통령과 만난 뒤 비대위원들과 긴급 온라인 회의를 진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박 위원장은 물론 전공의 비대위 측도 추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가 취재한 한 비대위원은 대통령이 앞으로 의대 증원에 대해 전공의 의견을 존중한다고는 했지만 2,000명 증원에 대해선 물러설 의지가 없음을 회의를 통해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정부와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을지 등 전공의 비대위가 몇 가지 방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대통령과의 만남에 큰 성과가 없었던 평가를 많이 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어떤 정책에 대한 변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저희 입장은 지금까지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박단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충분한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밝혔는데 이걸 놓고도 의료계에선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박단 위원장과 비대위 집행부 11명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먼저 비공개 만남을 요청한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공의 비대위층은 밀실 합의는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대통령실이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음에도 대화엔 응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놓으면 끝이라고 밝혀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한국은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앞서 실시된 SBS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뽑을지 물어봤더니 거대 양당이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역시 팽팽합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지역구 투표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43%, 국민의힘 39%로 거대 양당이 오차 범위 안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응답하지 않은 부동층은 9%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에선 민주당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선 국민의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41대 41, 강원, 제주는 40대 40으로 거대 양당이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민주당은 50대 이하에서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거냐는 질문에 계속 지지하겠다 84%, 바꿀 수 있다 15%였는데 거대 양당 지지층의 계속 지지 의향은 87%로 같았습니다. 이번 총선 어떤 주장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3%,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50%였습니다. 중도층만 분리해보면 야당 지지 61%, 여당 지지 29%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구 투표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약과 정책 37%, 소속 정당 33%, 후보자 인물 됨됨이 23% 순이었습니다. 투표를 한다면 언제 할지 묻자 사전투표가 39%, 선거 당일 투표가 58%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이 50%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선거 당일 투표가 70%로 나타났습니다. 거대 양당 중 공천 과정이 더 공정했다고 생각하는 곳을 물었더니 민주당 28%, 국민의힘 31%, 별 차이 없다는 응답이 37%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7%,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8%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29%,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25%, 조국 혁신당 대표 5% 순이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 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46석이 걸려있는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도 알아봤습니다. 국민의 미래가 30%, 조국혁신당 24%, 더불어민주연합 2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야권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김학희 기자입니다. 지역구와 별도인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어디에 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 미래 30%, 조국혁신당 24%, 더불어민주연합 2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으려면 3% 이상 득표해야 하는데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과 자유통일당 3%, 새로운 미래 2%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정당 없음이 8%, 모름, 무응답이 5%로 이들의 결정이 막판 변수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75%는 국민의 미래를 지지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갈렸습니다. 지역구 민주당 지지자 중 48%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했고
41%가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 교차 투표 양상이 뚜렷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 전라와 대전, 충청, 세종이 각각 38, 31%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70대 이상에서 낮았고 40, 50대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매우 찬성한다 45, 다소 찬성한다 36%로 찬성이 81%, 반대는 16%였습니다. 증원 방식에 대해선 2,000명을 더 늘리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가 49%, 정부와 의료계의 재논의를 통해 증원해야 한다 31%, 내년도 입시부터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18%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자는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본다 45%, 서울과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해 급조돼 부정적으로 본다 48%로 팽팽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공약에 대해선 가계 소비 증가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 긍정적이다 39%, 물가를 자극할 퍼주기식 현금 지원으로 부정적이다 5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4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네, 한국에선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 사전투표소에도 긴 줄이 이어졌는데요. 정혜경 기자가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 3,500여 곳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18세 이상 유권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은 현장에서 실행한 것만 인정됩니다. 투표소는 주민센터에 주로 설치됐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에서만 포즈 상관없이 허용됩니다.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은 금지되는데 선관위는 투표지 사진을 SNS에 올릴 경우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개표 과정의 보안도 강화됐습니다. 자기 지역을 벗어나 투표하는 관외 투표는 사전투표가 끝나는 양일 저녁 6시 우체국 등기 우편을 통해 각 지역 보관 장소로 배송됩니다. 기존과 달리 이번엔 배송 전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이 배치됩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전광판입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각 시도 선관위를 방문하면 이렇게 사전투표함 보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함은 본투표가 끝나는 10일 저녁 6시 이후 개표소로 옮겨지는데 이번엔 기계 개수기뿐 아니라 수검표 절차도 추가됐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으로 붕괴하고 있는 이화여대가 있는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시작하는 이틀간의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 생각만 하시고 모두 투표해 주십시오. 1일간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위원장은 오늘 이화여대가 있는 신촌에서 사전투표하는데 이대생 성상납 막말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 위원장은 김 후보가 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산군에 빗대 비판하며 성적 막말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제 입이 더러워지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것만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국회를 갈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조국혁신당 대표를 거론하며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이 이길 거란 기세를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254개 지역구 중 55곳을 박빙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3에서 4%포인트 차이가 나는 수도권 26곳과 충청 13곳, 부울경 13곳 등인데 이 지역들에서 선방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불법 대출, 꼼수 중여, 이어지는 막말 논란 이런 것들이 우리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청소년 신분증 위조, 먹튀용 고발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정지를 받는 억울한 경우가 많다며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근거를 확대하고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SBS 조인아입니다. 투표율이 65%를 넘기면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민주당도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합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이틀째 부산, 울산, 경남 민심 잡기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6.25 전쟁 때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건 부산이었다며 이번에도 앞장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언제나 맨 선두에서 나라를 구해온 지역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 자부심으로 나라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50곳 넘는 박빙 지역에서 지면 국회 과반이 여당에 넘어간다며 0.73%포인트 차로 나라 운명이 갈렸다며 지난 대선 결과를 상기시켰습니다. 여권 지지세도 적지 않은 지역이라 강경 발언보단 수위 조절에 신경 쓰며 중도층 끌어안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쫓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고. 부산 수영 유세 도중엔 무소속 장예찬 후보가 이 위원장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와 유세 차량으로 다가와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조명현 씨가 와 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이거를 선거 방해죄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총선 판세는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한 표 승부라며 수도권뿐 아니라 부울경까지 박빙 지역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승 국면을 맞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목전에 다가서면서 양당이 결집을 하면서 경합 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민주당은 승패의 핵심 변수로 투표율을 꼽고 65%가 넘으면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사전투표 독려 행사를 벌인 이 위원장은 오늘 대전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어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9일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LA 한인회는 오전 9시부터 한인회관에서 신선한 야채들을 배부하며 선착순 100명에게는 준비한 라면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물품이 소진되면 행사는 종료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구 EDD의 한국어 온라인 서비스가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EDD는 다중언어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한국어 등 3개 언어의 온라인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했다며 많은 한인들이 실업수당과 장애보험, 유급 가족휴가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국어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지난해 첫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 엔데믹 전환 이후 여객 수요 증가와 하이브리드 사업 모델의 성공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은 1,38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 2017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뉴욕시 100대 레스토랑에 한식당 6곳이 포함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24 뉴욕시 100대 베스트 레스토랑에 아토믹스가 4위, 제주 누들바가 16위, 옥동식 40위, 윤 해운대갈비 52위, 오이짐이 77위, 그리고 마포갈비가 91위에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실업증 환자 전문단체가 미국에 설립돼 언어재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이지연 퍼듀대학교 언어병리학과 교수와 민세인 석사연구원은 한인 언어치료 전문가들과 협력해 한인 실업증 커뮤니티를 설립했으며
오는 5월 9일 첫 언어재활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활 모임은 모두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어느 나라에선 신성한 동물로까지 섬겨지지만 이젠 정말 공포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코끼리 얘긴데요.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지난달 30일 아프리카 잠비아의 카푸에 국립공원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신나게 달리는 사파리 트럭 옆으로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요. 코끼리가 이렇게 민첩한 동물이었나요? 거침없이 돌진하더니 사파리 트럭을 들이받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진정시키려 해도 잔뜩 흥분한 코끼리는 기어코 트럭을 뒤집어 버렸는데요. 결국 이 난동으로 안에 타고 있던 80대 미국 여성 관광객 1명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또 관광객 5명 또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데요. 이처럼 최근 곳곳에서 코끼리 공격 소식이 잇따르자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개발로 코끼리 서식지를 인간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돌을 피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마에 뭘 그리고 다니는 걸까요? 황당하게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문신입니다. 필리핀의 한 간식업체가 회사 로고를 이마에 문신하는 사람에게 10만 페소, 우리 돈으로 약 24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는데요. 이를 본 한 남성이 곧장 실행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약속과 달리 이 모든 게 장난으로 올렸던 글이고 게시글 사진을 누르면 만우절이라는 문구가 나온다며 책임지지 않겠다고 돌변했는데요. 이후 문신을 한 남성이 장애가 있는 자녀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 측 대처에 공분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회사 측은 남성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이후 문신 제거를 위한 금전적 지원도 약속했다고 하네요. 언제는 가족이라더니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한 여성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도축하려고 했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 있는 정육점에 한 50대 여성이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토비라는 이름의 이 반려견은 올해 9살이 됐다는데요. 그런데 견주인 여성은 정육점 직원에게 대뜸 이 반려견을 도축해 줄 수 있냐고 물었고 이에 깜짝 놀란 정육점 직원들은 완강히 거부하며 여성을 돌려보낸 후 동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물단체는 관계부처 공무원을 대동하고 여성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대체 뭐가 문제냐고 화를 내는 여성에게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해 경찰 고발하고 반려견을 구조해 동물단체로 데려갔습니다. 망망대해 떠있는 배 한 척에서 시꺼먼 연기 기둥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4일 태국 남부 해안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타이만에 위치한 수라타니주 섬 관광지 꽃다오로 향하던 여객선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당시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승객 97명과 승무원 11명 등 모두 108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기관실에서 시작된 불에 놀란 일부 탑승객들이 바다로 뛰어들기도 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사고 접수 이후 구조선을 투입해 탑승 인원을 모두 구조했고 일부 승객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심각한 부상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4월 4일 SBS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